안녕하세요. 생태 동화 작가 권호준입니다. 저는 이제 주로 새를 관찰해서 동화책이나 그림책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는 이제 책을 쓸 때 사실은 일단 제 독자 대상이 주로 아이들이고 하다 보니까 좀 되도록이면 쉽게 쓰고 좀 되도록이면은 한글을 좀 많이 좀 쓰도록 그렇게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쉽게 읽히고 또 쉽게 전파되는 그런 작품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자연, 생태, 자연을 관찰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역시 관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관찰해야지만 좋은 어떤 현장의 이야기를 제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 생태 동화, 생태 그림책을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닭장의 암탉, 그리고 비둘기인데 사실 비둘기는 굉장히 흔한 새죠. 근데 비둘기의 생태를 알면은 비둘기가 대단한 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보통 산새들은 새끼들을 키울 때 열매나 지렁이, 애벌레를 먹여주는데 이 비둘기는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가 먹은 열매 곡식을 뱃속에서 우유처럼 만들어서 그거를 토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 피전 밀크라는 말이 실제로 있습니다. 자, 놀랍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꾸미게 된 겁니다. 동화에는 새 이름이 꽤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에는 새 종류가 한 450종, 500종 정도 돼요. 엄청 많은 거죠. 물론 이 많은 새들은 다 우리나라에만 사는 새가 아니고 또 계절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그냥 어쩌다 한번 그냥 들른 새도 있긴 해요. 어쨌든 그렇게 많은 새가 있는데 신기하게도 이 새 이름들이 순수하게 한글 이름이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나오는데 여기 나라라 삑삑이가 주인공 이 오리 이름이 뭐예요? 삑삑인데 이 새 이름은 뭐예요? 자, 뺨이 뭐예요? 흰색이에요. 아주 흰색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뒤는 좀 검은색 비슷하게 난다 그래서 흰뺨 검동오리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지금 수영하기 또요? 먹이 찾기 또요? 사냥은 아니고 또 뭐요? 중요한 얘기야. 엄마 따라다니기. 자, 잘 잠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한 곳에서 잠을 대요. 자, 여긴 또 하얏인데 원래 지금 이 동고비라는 새가 있어요. 지금 이 동고비는 색깔이 잿빛이에요. 회색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지금 이 새는 벌써 8년 됐네요. 8년 전에 경기도 수원에 광교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1월 달에 눈이 엄청 많이 왔는데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광교산에 하얀 동고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비뇨 동고비라고 있죠. 자, 하얀색 동고비가 나왔어요. 자, 이건 굉장히 보기 어려운 새예요. 그래서 장비를 들고 산에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는데 저 동고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얀 눈에 하얀 동고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게 찾다 보니까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결국 새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이런 허탈한 일이. 다시 장비를 들고 내려오는데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산 중턱에 딱 앉아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내 휴대폰 생각이 난 거예요. 내 휴대폰에는 새 소리 몇백 개가 이 안에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동고비 울음소리를 한번 틀어봤어요. 동고비 울음소리가 뭐라 그래? 휘휘휘휘 이런 소리가 나요. 자, 이 소리를 딱 들었는데 갑자기 저기서 뭔가 하얀색 물건이 휙 내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하얀 동고비. 하얀 동고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울음소리가 휘휘 하는 울음소리는 암컷이네요? 수컷이네요? 수컷이 소리를 내니까 이 동고비가 뭐야? 어떤 놈이 지금 내 영역에 지금 온 거야? 그러고 나타난 거예요. 근데 바로 이게 하얀 동고비였던 거예요. 자, 지금 여기는 잿빛 동고비, 여기는 하얀 동고비니까 그러면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갔냐면은 자, 이 새끼들이 태어나는데 그 중에 한 막내가 바로 하얀 동고비. 그래서 줄여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얏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벌써 한 8년 됐네요. 저 경기도 시아오에 뿔 논병아리라고, 원래 논병아리라고 있어요. 새 이름이. 근데 지금 뿔이란 거 이렇게 삐죽삐죽 나와 있죠.
그래서 이름이 뿔론병아리라고 되어 있어요. 수초로 해서 둥지를 만들고 움직이지 못하게 수초를 바닥에 있는 수초 올라온 수초랑 엮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비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이 뿔론병아리 둥지가 떠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 있는 곳에 떠밀려 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을 보고 내가 이야기를 쓴 거예요. 이 둥지가 떠내려왔고 사람들이 와서 많이 이제 울타리를 쳐놓고 보호를 해줘서 결국은 나중에 이 뿔론병아리 새끼들이 3마리가 아래서 깨어나서 행복을 찾았다는 얘기인데, 놀랍게도요, 이 뿔론병아리는 원래 저렇게 사람이 있는 곳에 둥지를 틀까요, 안 틀까요? 본능적으로 틀지는 않죠. 사람을 피하죠. 그래서 수초가 많은데 무성한 곳에다가 그 안에다 둥지를 트는데, 이 사건이 나고 나서 그 이듬해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이 지나가는 길목에다가 그 길 옆에 둥지가 많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생태 동화인데, 꽃바구니 속 노랑 할미새인데, 원래 이제 노랑 할미새, 노란색이에요 지금 할미새인데, 지금 이 할미새가 둥지를 어디다 틀어요? 어떤 집에 창문에다가 꽃바구니를 걸어놨어요. 근데 어느 날 딱 지나가는데 뭐가 꽃바구니에서 휙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또 잘 봐요, 안 봐요? 맨날 새를 본 사람들은 그런 거 잘 봐요. 딱 가보니까 그 안에 알이 4개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할미새. 노랑 할미새, 노란색 할미새였어요. 여기서 나오는 이 주인공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노아, 노티. 근데 사실 이것도 역시 국어 사전에는 있어요, 없어요? 이건 내가 만든 이름이에요. 저건 사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어쨌든 노랑할미새라는 이미지가 떠오르게 노자를 넣어서 이름을 붙인 거예요, 지금. 이 호랑집박이는 이렇게 생겼어요. 마치 호랑무늬처럼 생겨가지고 호랑집박이라고. 얘는 여름철새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봄에 날아왔다가 알을 낳고 새끼를 치고 가을에 다시 남쪽으로 돌아가는 여름철새예요. 자연을 이렇게 탐구하고 탐사하고 작품을 쓰는 생태 동화 작가잖아요. 그래서 뭔가 새 울음소리, 노랫소리를 그래도 최대한 그 새에 가깝게 한번 표기를 해보자 해가지고 열심히 쓴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거는 지금 누구예요? 동고비 소리예요. 삐삐리삐리삐리, 이건 돼지박이 소리예요. 꾸꾸꾸꾸꾸, 이거는 맷비둘기 소리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 정리를 해놨는데, 정말 이거 쓰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자, 한번 들어볼까요? 파닥파닥 산새들의 바지런한 날개짓, 따뜻한 햇살이 눈부신 참나무 숲입니다. 이렇게 이야기의 처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새들이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첫째 뭐죠? 텃새. 텃새는 1년 내내 우리나라에 사는 새예요. 자, 또 두 번째 뭐죠? 철새. 철새는 2가지로 나눠요. 자, 봄에 왔다가 가을에 떠나는 여름철새, 가을에 왔다가 이듬해 봄에 가는 겨울철새. 자, 꾀꼬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뭐 1000년도 넘게 기록이 남아있어요, 우리나라에요. 얘도 여름철새예요. 봄에 왔다가 가을에 떠나는데, 이 꾀꼬리를 특징을 보면은 이 꾀꼬리는 둥지를 나뭇가지에 매달아서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끼들이 점점 자라면 이 둥지가 어떻게 해요? 넓어져요? 좁아져요? 좁아지겠죠. 그래서 꾀꼬리 둥지에는 보통 새끼들이 4마리 정도가 있는데 1마리 정도는 반드시 떨어지는 애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와요. 이거는 자, 예뻐요, 안 예뻐요? 이 오렌지색이 예쁘죠? 그래서 꽃가 울새예요. 제목 한번 읽어보죠. 자, 이건 뭐죠? 포스트라고 써있는 거? 우편함. 요즘은 뭐 거의 아파트 아니면 이제 보기 어려운데, 옛날에는 집집마다 주택집에 살 때는 우편함이 다 걸려 있었죠. 그런데 제가 경상북도 의성이라는 곳이 있어요. 꽤 먼 곳인데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우체통에 이 딱새라는 새가 둥지를 만들고 거기다 알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길 내려가서 일주일 동안 이 새를 관찰한 거를 가지고 그림책을 썼습니다. 자, 이렇게 봄이 됐는데요. 자, 첫 장면 한번 볼게요. 따뜻한 봄이 됐어요. 딱새 부부는 시골집을 찾아왔어요. 그곳에는 알 낳을 만한 곳이 여럿 있었거든요. 이 딱새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다 도망가요. 그런데 번식때가 되면 놀랍게도 사람이 사는 곳에 찾아와요. 그 사람이 사는 집에 저 우체통에 와서 둥지를 트는 거예요, 지금. 자, 놀랍죠?
그런데 우체통에 둥지를 틀고 새끼가 아래서 깨어나는데 문제는 그 우편 배달부가 집변이 와서 그 편지를 계속 통에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다 보니까 자, 알 품을 때 방해가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래서 이 주인이 이거 안 되겠다. 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따로 우체통을 편지를 받은 우체통을 따로 만들어서 저 딱새가 살고 있는 우편함에 방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편함을 만든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이제 이 책은 지금 나라라 삑비가 이 책은 제 대표작인데요. 이 나라라 삑비가 야생 흰뺨 검둥오리 이야기입니다. 가을 이야기인데요. 어느덧 가을이 되었다. 산과 들은 울긋불긋 단풍이 물들었고 산노랑과 물노랑 새는 따뜻한 남쪽 나라로 떠나갔다. 개천에는 북쪽 나라에서 새끼 쳤던 오리들이 날아오기 시작했다. 나라라 삑비가 중에서. 자, 여기서 좀 특이한 이름이 하나 있는데 뭐죠? 산노랑, 물노랑. 자, 산에 사는 노란새. 이건 뭐죠? 물에 사는 노란새. 자, 물노랑은 아까 한번 나왔어요. 노랑 할미새. 요거는 흰눈썹 황금새라고요. 둘 다 아주 예쁜 노란색이에요. 이것도 4계절의 캠핑장에서 생태 자연을 직접 겪고 공부하도록 하는 그런 책으로 썼습니다. 겨울에는 산새들이 뭘 먹죠? 열매를 먹잖아요. 지렁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땅이 얼기 때문에 지렁이 못 먹어요. 그래서 나무 열매를 따먹는데 이 나무 열매는 거칠거칠하죠. 자, 우리도 뭘 거칠거칠한 음식을 먹으면 물을 먹죠. 그런데 숲속에 있는 물은 있어요, 없어요? 다 얼어버렸죠. 그래서 이 물이 필요한데 숲속에는 물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저 물을 만들어준 새가 하나 있었는데 이 새는 어떤 새일까요? 이 단풍나무 그 껍데기 있죠? 그 껍질을 쪼아가지고 바로 딱따구리예요. 저 딱따구리 덕분에 산새들은 저 많은, 물론 많지는 않지만 저 수액을 받아먹고 겨울을 나는 거예요. 환경 변화와 자연의 소중함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뭐 팔색조나 긴꼬리 딱새 다 아열대 지방에 사는 새들이에요. 굉장히 귀한 새들이거든요. 이런 새등 과거에는 여관에서는 우리가 쉽게 보지 못했던 새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새끼 치는 일이 자, 아열대 지방의 새들이 우리나라에 날아서 알 낳고 새끼 치는 일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건 굉장히 반가운 일이죠. 그런데 그런 멋진 새들이 찾아오는 건 반가운 일이지만 생태 관찰을 하면서 결국 우리 지구가 점점 어떻게 차가워져요? 뜨거워져요? 뜨거워지죠. 지구 온난화의 과정을 눈으로 확인하고 있다. 씁쓸하게 확인하고 있는 것은 좀 안 된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생태 동화를 쓰면서 느낀 한글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죠. 첫째, 새 이름 자체가 아름다운 한글이 꽤 많다는 거예요. 자, 둘째, 새 이름은 새들의 울음소리에서 따온 경우가 굉장히 많다. 예를 들어서 개개비. 얘가 개개비가 어떻게 울어요? 개개비비 이렇게 울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 떡국이 이건 뭐 너무 쉬운 거고요. 까치, 까깍, 딱새. 딱새도 딱딱 이런 소리를 내요. 자, 그 다음에 겉모습이나 색깔에서 이름을 지은 경우도 꽤 많습니다. 자, 검은댕기, 해오라기. 자, 검은댕기, 해오라기는 머리 위가 검은색이고요. 댕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름이 검은댕기, 해오라기. 노랑할미새, 노란색이고요. 그 다음에 붉은 머리, 오목눈이. 머리가 붉은색이고 오목한 눈이 쏙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붉은 머리, 오목눈이 물론 뱁새라고 됐고요. 까마귀. 그 다음에 까마귀 말고 또 큰 부리 까마귀가 있어요. 아까 우리 일본 호두 물고 있는 까마귀가 있고 옆에 왼쪽에 있는 까마귀죠. 그게 바로 큰 부리 까마귀예요. 부리가 굉장히 커요. 자, 큰 부리 까마귀. 그 다음에 꽃가을새. 아까 한번 나왔죠? 그 다음에 흰뺨 검둥오리. 그 다음에 신기하게도 이런 새 이름도 있어요. 뭐야? 이거 새 이름이에요. 실제로요. 겨울철새예요. 아주 정말 예쁜 새예요. 이름이 멋쟁이에요. 얼마나 이름이 이 새가 멋쟁이면 이름을 멋쟁이라고 그냥 썼을까요? 자, 진짜 학명이 멋쟁이에요. 그 다음에 흰죽지, 하얀색의 날개죽지가 있다고 해서 흰죽지. 이런 식으로 한글 이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질문 있으면 한번 해보시고요. 왜 책을 만드신 거예요? 왜 책을 만드냐고? 물론 책을 안 만들 수 있는데 책을 만드는 과정은 너무 첫째, 재미가 있어요. 둘째,
보람이 있어요. 성취감이 있다고. 책을 만들고 독자들이 많이 보면 너무 기분이 좋잖아. 또 다른 질문 있어요? 동생? 어쩌다 새를 관찰하게 돼요. 우연히 이 삶을 바꾸다 그랬지. 우연하게 새를 만나서 새에 미쳐서 새에 빠져서 생태 동화를 쓰게 된 거야. 또 다른 사람 또 질문 있어요? 멋쟁이라는 새는 어떻게 그런 이름을 가지게 된 거예요? 멋쟁이는 우선 첫째 너무 새가 예쁘고 아름답기 때문에 새 이름을 짓는 데가 따로 있어. 거기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 같아. 어떤 약간 새 종류 중에서 어떤 게 관심 있나요? 요즘. 요즘요? 자, 어떤 일이든지 단기적으로 짧게 보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까 나온 딱새 있죠. 그 딱새는 우리 사람이 사는 집의 해마다 쉽게 둥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딱새를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무려 지금 몇 년 지금 목표로 연구하고 있냐면 10년 정도 목표로 해서 지금 4년째 보고 있어요. 우리 작품 속에서 여러 가지 아름다운 한글을 찾아보는 그리고 또 작품을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 즐거웠어요? 네. 재밌었어요? 네. 우리 긴 시간 동안 끝까지 돌아가지 않고 지켜보고 또 이야기를 들어서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